7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비추어 틀린 거. 자, 부산인데 5억 4천만 원이죠. 기준 금액이 어렵죠. 서울.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눠서 969, 5437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환산보증 및 6억 9천만 원을 초과한 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5억 4천만 원이 아니고요. 6억 9천만 원입니다. 암기하시라 그랬죠. 상위법 적용 기준. 2번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갱신요구,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권리금 회수 보호, 표준계약서 사용, 요거 6가지는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건이 행사할 수 있죠. 초과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면 그 임대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데 다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이거는 당연히 승계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를 바꿀 때 그 전환 비율이 어땠죠?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 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죠. 그 다음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와 협의해요? 법무부 장관. 그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 사용을 작성해서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969-5437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임대차에도 상위법 적용되는 거 역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78번 집합건물이 소멸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뭘 갖고 판단해요? 건물 구조? 객관적 용도 이거 갖고 판단하죠.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으면 전유 부분이고 없으면 공용 부분이고 이렇게 보통 판단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 있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정 공용 부분은요. 여기가 공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 안 해도 되죠. 왜? 구조상 공용 부분이 명백해요. 반면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3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의 구분 소유자의 전원 공용인지 일부 공용인지는 역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하죠? 지분 비율이 아니죠. 용도에 따라죠.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이 아니라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용도에 따라. 5번 집합 건물에 관리자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 그랬습니다.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 틀린 거 4번. 잊지 마세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용도에 따라. 79번 가등기 담보 및 양도 담보.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주관적 평가를 통지하더라도 통제 효력이 있다죠.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할 때 그 통지는 주관적 평가에게도 통제 효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과시주권이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압류 후 과실에는 당연히 효력이 미쳐야죠. 압류 후 과실에는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3번 가등기 담보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요 세 가지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 자체가 담보권이잖아요.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계약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되겠죠. 4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을 추가하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 확장했을 때 그 추가 확장된 부분은 당연히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권에서 제외돼야 되죠. 제3자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5번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없고 설령 그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행 통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한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설령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등의 취득 목적 담보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단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계약, 질권, 저당권, 전세권 세 가지. 요거 취득 목적 담보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단 말이죠. 제외되는 거 세 가지,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제외된다. 옳은 거 3번. 80번 부동산 실거주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1번 명의신탁자에게 효과를 직접 귀설시킬 의도의 매매계약. 무슨 뜻이에요? 신탁자 갑이 있고요. 수탁자 을이 있고요.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얘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요. 병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수탁자는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결국 매수인이 신탁자인 3자간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신탁자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라면 을은 병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 병도 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매수인의 대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인이니까 결국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이 되겠죠. 부동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도 명의신탁 대상이고요. 지상권도 명의신탁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등도 명의신탁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3번 탈법 목적 없는 종중지하는 명의신탁. 탈법 목적이 없으니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고요. 수탁자 등기 유효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종중이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불법 소유자 내지 불법 명의자에 대해서 종중은 직접 인도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그랬고요.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은 배우자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탈법 목적이 없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한 건 법률은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법률은 배우자. 사실은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무효입니다. 5번 계약 당사자의 매수인. 자, 계약 당사자가 매수인이라면 계약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신탁자, 수탁자가 매수인인 경우예요. 그리고 매도인이 선이야. 그러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하죠. 매매 및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옳은 건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지문들도 좀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부실법은 이제 뭐 2회차, 3회차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형 명의신탁의 사례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차 모의고사 한 40점대 정도 맞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내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또 출제됐을 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꼼꼼하게 복습을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회차 모의고사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